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위태롭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공산화되고 있는 심각한 내용을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참 너무 안타깝고요. 너무나 큰 위격에 빠져 있음을 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악의 세력들, 악의 그룹들, 이 집단을 우리가 이해할 때 지금의 위기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일단 우리 역사가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그렇죠? 맨 위에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역사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간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 악의 세력들, 이 아래에 있는 그림들 보면 일단 악의 삼일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사탄의 가장 악의 대장이죠. 사탄이 있고요. 맨 왼쪽 그 동그라미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정치적 적그리스도. 그래서 정치적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런 이 사탄의 이제 일종의 부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제 존재고요. 그 다음에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거는 종교적 적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 약간 네모난 표로 그림으로 되어 있는 큰 성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큰 성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어,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 말로 이 큰 성을 설명하는데 요한계시록 특별히 17장 18장에 보면요. 큰 음녀가 나오고 큰 성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성을 로마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 로마 그리고 이제 소돔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고요. 이큰 성을 그리고 이 큰 성을 애굽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보고요.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 가서는 큰 음료로 설명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를 설명하면서 거기에 이제 여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위에 이 큰 음녀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걸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정치적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많은 물,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그래서 여러 이제 불신자들의 나라들과 또 여러 그룹들 이런 존재를 말하고 또 왼쪽에 가서 남국의 성들이 있는데 이런 짐승을 따르는 지상의 여러 국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에 이제 붙어 있는 악의 또 하위 그룹을 보면 땅의 임금들 그래서 정치적 권력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땅의 상인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아주 극성한 온갖 사치품이라든가 또 식품들로 인해서 치부하던 경제적 실력자들 그리고 이제 해상 운송업자들 세속 문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하부 구조에 속한 일반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불신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 자 그리고 또 여기 안에 귀신들이라든가 자 이런 이제 이런 존재들이 악의 그룹이라고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는 경제적 이런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사실 세상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은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이런 세상의 모든 시스템 이것을 이제 총망라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데 디스토피아니즘이라고 우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 이 큰 성을 소돔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올더스 레너드 올더스 헉설리라는 사람이 쓴 멋진 신세계를 보면 이 마치 소돔과 같은 그런 세상,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세상에 대해서 이 헉슬리라는 사람이 멋진 신세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성인이 됐을 때 남녀가 원하는 이성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언제든지 섹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세속적인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멋진 신세계와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약간 비판하면서 쓴 책이죠.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 큰 성을 애굽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거는 조지 오웰이 쓴 1984 내용을 보면 빅브라더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이 두 책이 어, 참 앞서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멋진 신세계처럼 사람들에게 또 쾌락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이런 걸 채워주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악의 세력이 있고요. 또 하나는 1984와 같이 통제나 감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제 통제하는. 그러니까 어찌됐든 쾌락이든 이제 또 억압이든 통제든 다 초감시 체제로 이 세상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큰 배경 가운데서 물론 또 우리가 이 디스토피아니즘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는 우리 성경에 BC 8세기에 쓰여진 구약의 예언 문학들 그래서 특별히 대표적으로 아모스 5장 24절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릴지로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의 이런 어, 이 악에 대해서 우리 구약의 예언 문학에서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경의 이런 가치가 아닌 이상은 이 세상은요 결코 좋아질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단 배경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세상 속에 침투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악한 세력들 가운데 우리 일단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작용화되고 공산화되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면 전 세계적인 사실 이 친중 글로벌리즘 혹은 딥스테이트, 어,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친중 글로벌리즘이라든가 딥스테이트 세력들을 중심으로만 잠깐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드릴 이런 내용들은요, 일종의 악의 세력들의 어떤 목록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은 지금 나열하는 이런 세력들이 결국 우리 대한민국을 매우 위경에 빠지게 하는 장본인들이라고 저는 보는데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악의 세력들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악의 삼일체와 같은 사탄이라든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같은 정치적 적그리스도,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같은 종교적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큰 성,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자, 이런 이제 바탕 위에 이들의 이제 뭐 통제를 받거나 이들의 이제 지시를 받거나 또 자기도 모르면서 이 악의 세력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대한민국을 참 위경에 빠지는 그런 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친중 글로벌리즘 딥스테이트 세력들을 보면 어찌됐든 이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빅브라더 사회입니다. 빅브라더. 쉽게 말하면 통제 사회죠. 초감시 사회, 초고도 감시 사회, 공포 사회, 마치 사찰 사회와 같은 그런 쪽으로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수 특권, 엘리트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요. 글로벌리스트, 엘리트, 특권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득권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은
반기독교 세력입니다. 거짓과 속임과 권력, 욕 혹은 경제적 이익이 결합되어 있는 이익 공동체 혹은 권력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깁스가 점점 더 악마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고요. 또 반국가 세력, 카르텔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현상을 글로벌 리셋, 그레이트 리셋이라고도 보고요. 이들은 전 세계의 무신론화를 시켜 나가고 있고요. 사회주의화 혹은 디지털 전체주의화를 추구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세계 단일 정부를 이제 구속을 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돈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중동도 이런 세력의 일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한국에서는 특별히 리셋 코리아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들을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탄이라든가 두 짐승 혹은 큰 음녀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는 악의 세력, 악의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목록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이런 세력들을 함께 살펴보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크게 봤을 때는 종중, 종북 세력이 지금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공산화, 작용화시키는 중심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중, 친북, 좌경, 좌파 세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또 나누면 이제 종중 세력, 친중 세력이죠. 종중 내국 세력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종북 세력, 친북 세력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주사파. 그래서 언론 쪽에서는 한겨레든가 경향이 이런 대표적인 언론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또 무시무시한 게 화교 세력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혜택들을 받으면서 영향력을 엄청나게 끼치고 있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버닝썬 게이트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건이 뭐 예를 들어서 폭행과 또 경찰이 유착되고 또 마약과도 관련되어 있고 성범죄, 뭐 조세 회피, 불법 촬영물 공유 혐의 뭐 이런 거를 아우르는 대형 범죄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 있었는데요. 자,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이제 이런 화교 세력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피자게이트 이런 사건이 2016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종의 피자게이트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버닝썬 게이트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시제라고 해서 2015년에 이제 설립되었는데 현재는 태제 미래 전략 연구원이라고 이제 그 법인명을 이제 변경을 했는데 싱크탱크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들이 이런 한국의 딥스테이트 이런 거를 주도하는 또 세력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그런 지금 싱크탱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셋 코리아라고 해서요. 2017년에 1월 중앙일보 JTBC가 설립한 프로젝트인데 이 리셋 코리아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딥스테이트들이 글로벌 시티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제 글로벌 리셋,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한다면 한국에서의 이런 것을 추구하는 세력이 리셋 코리아 세력이 아닌가 이것도 이렇게 의심되는 겁니다. 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 100% 완벽한 뭐 설명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세력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위경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 자기들만 모든 이익을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이익 공동체, 권력 공동체 이거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지금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제 다른 또 어떤 세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그리고 지금 심각한 것은 이 국회 세력입니다. 국회 세력. 국회가 독주합니다. 국회 독재 같은 입법을 독재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입법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국민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문제는 이 국회 세력이 친중, 친북 작용화 되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삼권 분립이 다 파괴되고 있고요. 마치 종중 국회와 같은. 근데 문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 국힘당도 상당수가 사실은 뭐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고, 그래서 시민들을 완전히 이제 배제한 채 자기들끼리만 선출직을 독차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소불위,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세력이 되는 세력이 국회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중 의원연맹, 이들도 이제 중국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대변해주고
그들에게 더 유리하게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개헌 세력이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를 여전히 추구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지금 강력히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또 친중 친북 작용화된 사법부. 그래서 대법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완전히 사법부의 쓰레기화 혹은 걸레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정말 마치 개와 같은 이런 존재로 지금 너무나 전락해서 삼권 분립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또 뭐가 있냐? 친중 친북 작용화된 선관위가 있다는 거죠. 또 관련되어서 선관위 뭐 외주업체라든가 뭐 개표 불리기, 뭐 인쇄업자 등등 이런 것이 문제가 이제 부정선거 우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것의 중심이 바로 이 선관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선관위입니다. 거기에다가 A웹이라고 해서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또 미국의 또 이런 여러 이런 관련 기관과 서로 뭔가 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런 이 부정선거의, 핵심, 중심이 되고 있지 않나? 너무나 의심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의 가장 지금 악의, 핵심은 부정선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 기관도 다 이제 일방적으로 너무 이제 작용화되어 있고요. 그 행정부도 이제 거의 뭐 심부름꾼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 향후에도 뒤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들. 그래서 사회주의, 1980년 이후 사회주의나 좌파 민족주의 이런 좌익 사상들이 굉장히 이제 상당히 대두되면서 지금은 이들이 거의 우리 대한민국을 상당수 거의 대부분의 영역들을 장악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뭐 통합진보당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NL이라고 말하는 민족해방개혁, 주체사상파, 그다음에 이제 민주계열, PD라고 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통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존재들로 뭐 나눠서 지금 활동을 하지만 또 크게 보면 또뭐 어찌됐든 중요할 때는 서로 이제 힘을 합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중, 친북 작용화된 진보연대, 한국 진보연대라고 해서 또 여기가 마치 뭐 본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닌가 그렇게 좀 의심스럽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보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불법이 성한다는 불법이 성한. 그래서 이 불법이 성한다라는 이 말씀을 저는요 지금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정선거 이것이 이 불법이 성하는 것에 가장 최대화돼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이 불법이 성한다라는 이 말씀과 연관시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2010년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여러 나라에서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나라들에서 부정선거 이런 관련된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악의 삼일체 또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자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결국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기 거짓 선지자가 불법을 성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제 거짓 선지자, 영적인 종교적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자, 불법이란 말은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깨뜨려서 위반과 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법이 없는 상태처럼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을 깨뜨려서 위반하고 죄를 짓는 이 가장 극대화된 어, 그런 사건이 부정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사랑이 더 식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또 초래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런 아주 비극적인 오늘날 가장 저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비극 중 하나가 바로 이
부정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악의 이런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지금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부정선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어떤 우리 어떤 뭐 일을 우리가 극복하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부정선거가 이게 어찌됐든 정확히 해결돼야지만 그래도 좀 더 미래적으로 소망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이 부정선거 문제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해결될 수 있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도 단순히 마약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카르텔 그거를 지금 미국 트럼프가 손을 보고 있는 그런 일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정치적인, 종교적인, 경제적인, 우리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고,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시험받았던 세 가지가 요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미혹받고 유혹받는 것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세 가지가 모든 것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어서 또 계속해서 떤 존재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위경으로 빠지는 그런 이제 장본인인지를 한번 더 살펴보면 또 시민단체가 또 문제는 좌파의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약의 세력들의 또 지원을 받으면서 너무나 친북 작용화되고 있다라는 문제 그리고 이제 노동단체들도 너무나 친북 작용화되어 가고 있고요. 또 한노총이라든가 민노총 이런 집단들도 사실은 굉장히 너무나 친북, 좌경화 쪽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거의 이끌고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농민단체까지도 심지어 친북, 좌경화가 되고 있고요. 또 한총련, 원래 전대협을 결성해가지고, 그쵸? 1993년 그렇게 한총련, 또 이제 정교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류 미디어, 그쵸? 주류 언론, 언론 노조, 방송 포함해가지고 이들도 너무나 지금 친북 작용화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보시고요. 그다음 민중의 소리 같은 단체라든가 기업의 또 일부 또 문화 예능 쪽에서 K-팝이라든가 뭐 K-드라마, K-푸드 뭐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작용화되고 좌파 중심으로 상당히 장악이 다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페이팝도 거의 이제 중국 연예인들이 많이 아이돌 안에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고 출판도 심지어 출판까지도 작용화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건물을 갖고 있거나 잘 나가는 이 출판사들은 다 작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오히려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서 정가제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을 오히려 우민화시키는 그런 경향성을 지금 띠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또 이런 이 큰 서점에 가면 대부분 이런 작용화된 이런 책들이 주류를 이루도록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유명 학원까지도. 그래서 좌파 정치인들, 기업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학원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정청래, 정봉주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의 가장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그러면 이런 세력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좌파에서는 뭐 백낙청, 뭐 이해찬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위에 또 누가 더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또 이 우파 위장 우파라고 할 수 있는 얘는 뭐 김무성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저도 이제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위에 어떤 어찌됐든 이거를 조종하는 이제 리더 그룹이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악의 삼일체의 영향을 받으면서 큰 성, 큰 음력, 큰 성 바벨론의 또 그 안에 이제 영향을 받는 친중 딥스테이트 세력들, 어, 이 세력들이 굿입스라고도 말하는데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주로 고통이라든가 경제 공황 전쟁 등 해서 고통, 두려움, 학대 이런 걸 사용해서 공포감을 통해서 통제 시스템으로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유대 세속적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룹들, 민주당, 또 금융자본 세력, 언론 등, 그다음 중국 공산당 영향을 받으면서 글로벌 매국노, 정말 전성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자, 이런 이 악의 세력들에 반해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일단 이거는 이제 여기 보면 완전히 뭐 기독교 이제 세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신중 딥스테이트 세력들에 반해서 반 딥스테이트 진영이 지금 미국 이제 트럼프를 중심으로 이제 이 갈등 구조가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가장 집중한 대상이 바로 이 딥스테이트 척결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우리나라 이제 이런 조선일보 같은 기사에도 나왔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 반 딥스테이트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을 우리가 100% 그러면 기독교 세력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들도 여기 NWO라고 말하는 신세계 질서. 그러나 이들은 그럼에도 이 아래 친중 딥스테이트 요 세력들은 고통과 두려움과 학대와 이런 걸 통해서 공포감을 통한 통제 시스템을 추구한다면 그래도 이 위쪽에서의 이 반 딥스테이트 세력은 물론 이 중에는 기독교 세력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평화라든가 쾌락이라든가 기쁨, 안락함 근데 이런 걸 탐닉시켜서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방법으로 또 통제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통제 시스템으로 가는 건 마찬가지. 근데 하나는 통제를 이제 완전히 공포감을 조성해서 통제 시스템으로 가느냐, 아니면 쾌락을 마음껏 좀 이제 그쪽으로 유도하면서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식으로 해서 통제 시스템으로 가느냐, 이제 결국은 다 결론은 뭡니까? 다 통제 시스템. 이 세상의 어떤 세력들은 결국 어찌됐든 통제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신앙과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공고를 받아들이는 빛의 무리들.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야지만, 그래도 이런 지금 너무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산화되고 있고 전체주의화되고 있고 이런 이제 작용화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그래도 좀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좀 세상을 변형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진영은 어찌됐든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공존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친중 딥스테이트 이 세력들이 이 부정선거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오랫동안 장난치면서 자기들의 이런 세력들을 엄청나게 지금 엄청나게 확장시켜 나갔다라는 것이 큰 심각한 문제고요. 그래서 마치 우리 초안전과 같은 지금 초안전을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의 국제 정세를 이해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공산화 작용을 이해하려면 초안전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지금 체제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말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체제 전쟁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런 교회들은 정말 심각한 나중에 정말 우리가 책임을 이제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가게 되고 있고요. 또 영적 전쟁이다 이것은.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이 시기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사에서 중요한 때를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먼저 이해를 하고 또 사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나가면서 점점 여러분들이 시야를 좀 넓혀가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른 식으로 이제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하면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지금 친중 딥스테이트 세력들 이들은 이제 이슬람 종교적으로 보면 이슬람이 계속 동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은 서진하고 있는데 이 이슬람과 기독교와 계속해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중국에 또 일대일로가 있지 않습니까? 육상 실크로드, 또 해상 실크로드. 이걸 중심으로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아까 초안전, 하이브리드 전쟁을 가지고 지금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악마화되어 가지고 악한 영향을 너무나 많이 끼치고 있는데 이들이 주로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과 같은 대륙 세력
유라시아 독재 국가들 이들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반대 세력은 우리가 이쪽에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세계에서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유럽 자유국가 진영 물론 지금은 이런 나라들도 사실은 이 딥스테이트 세력에 또 영향을 받는 나라들도 여전히 있긴 있습니다. 어찌됐든 크게 그냥 이렇게 나눠 본다라고 하면 이런 유럽의 자유국가 진영이라든가 인도, 영연방, 우리 대한민국. 그러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쪽 노선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쪽 왼쪽의 세력으로 너무 많이 지금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 가장 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 반 딥스테이트,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이 세력들이 결국은 충돌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초안전이다. 지금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체제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여기 왼쪽에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한국 교회가 결국 복음으로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는 일본 교회와 더불어서 중국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가 중국에 악 영향을 받아서 너무 공산화되고 있고 작용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중국 교회를 깨우고 훈련시켜서 복음의 확장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지금은 이게 너무나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더 만약에 공산화되거나 더 작용화가 된다라면 이거는 너무너무 큰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이 나라 백성들이 정말 깨어나야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고 보고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나라가 더 무너지면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시대에 더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더 큰 핍박과 더 엄청난 박해의 시대가 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발 정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먼저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복음으로 선교의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더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이 있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